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지금 꾸리고 있는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이죠. 검찰은 아니고요. 경찰이 일단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워낙 급하게 들어온 소식이었지만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한 내용 있습니다. 자, 대선 전략 정치본색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나갔다가 그리고 서픽스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대선 전략은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전망해야 할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한 줄 뉴스부터 전해 드리겠는데요. 간단한 가장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자, 이재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한 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 3명, 국힘 11명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많죠? 네,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이렇게 또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정말 좀 놀랐던 게 예. 그동안에 전혀 존재가 없으신 분들이 다 마지막에 또 3명의 이름을 딱 올렸더라고요. 네. 아, 이게 정치인들이 사는 방법이구나.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이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이슈라도 자기와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윤핵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것처럼 막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면서 사실은 요즘에 이슈를 좀 받았는데 이슈 중심이었는데 그게 또 조금 뜸해졌지 않습니까? 이 대선 후보 관련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요일 날 나 대선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서 이슈를 또 본인에게 집중시키더니 바로 그 다음날 나 불출마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아니 내일 불출마할 거를 모르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겠냐. 이건 아니다. 이 사람 노리는 수가 있다. 그 노리는 수가 뭐냐.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주고 난 어차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레이스 뛸 것도 아니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말리고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안 나간다는 걸로 또 한 번 집중시킬 수 있고 나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정치인들이 사는 자신을 피할 방법이다. 이제 이랬는데요. 자신들이 사는 방법. 마찬가지인 네, 것 정치인들이 같아요. 사는 방법. 네. 네. 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이철우, 유정복, 한동훈, 홍준표 등 11명인데 더 나올 수도 있다. 무소속으로. 한덕수까지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말 그대로 정말 많다 많아.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요. 네, 미국에서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로 넣었고 이것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과학과 산업협력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덕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변이 답변 주세요. 제가요? 예. 저는 그냥 답변만 하는 사람인가요? 예. 왜냐하면 본인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답변받는 그런 그 프로그램 포맷입니다. 아, 나 이 시스템을 처음 알았는데요. 질문 다시 해주세요. 예. 아니, 한국이 민감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든지 산업 협력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비록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그래서 30초 안에 답변을 주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일단 과거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 예. 현재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무조건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한덕수는 책임 능력이 없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다음 차기 대통령 되시는 분이 차분차분히 해결했으면 되겠습니다. 발효되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니더니 해결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별것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체제의 장관 그리고 대행의 수준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덕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막는 일이라는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말을 바꿔서 해명하고 설명하던데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와, 진짜 웃겼던 게 한덕수 씨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남이 꽃가마 태워주면 나온다 아니다 뭐 난리가 났었죠. 어제 MBN에서 사실은 보도가 나왔었을 때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좀 내용이 조금 웃기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불출마라는 얘기를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것에 혹은 막는 것에 또 본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총리나 혹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자질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도 나가자마자 또다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명제가 두 개였어요.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불출마와 이재명이 되는 건 맞겠다. 근데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만 냈어요.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둘 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이 행동 역시 또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덕수가 보여주고는 본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3자 대결에도 곧 50% 돌파 예상. 네. 이건 어떻게 제가 봐야 조금 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요. 12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57개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방식이 SDI라는 전문 회사와 함께 메타 분석을 했는데 3자 대결에서도 50%를 곧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양자는 50%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3자에서도 50% 넘었다. 그럼 국힘 후보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을 넣으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도 50% 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이 이제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뭐 대세는 굳어졌다. 네. 예.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더 씌워진 악마 프레임을 서서히 걷어내고 있고 이 눈에 이렇게 흐릿하게 드리워졌던 커튼을 이미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누가 와도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국민의힘이 탄핵을 시킨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면서 조련되고 단련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생각했던 정책이나 행정 경험 등이 이번에 아마 그 진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자 대결에서 5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나머지 두 명이 단일화 하더라도 별 의미가 그럼요. 없다라는 네. 것을 뜻하는 걸. 네,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 없었다면 심평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의 멘토라고 멘토라고 주장했던. 주장하는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세론을 가지고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결국 이재명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꺾을 자가 없다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